여러분 높임 표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높임 표현은 높임과 관련된 거, 우리나라의 높임과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높임 표현은요,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 높임은 말을 듣는 청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게 상대 높임하고 주체 높임을 좀 많이 헷갈려하는데, 상대 높임은 여러분이 나한테 말할 때 하는 게 상대 높임이에요. 여러분이 나한테 말을 할 때 높임말 쓰잖아요. 그게 상대 높임인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대 높임이 있는데, 격식체는 비교적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 쓰는 것이고, 비격식체는 비교적 격식을 덜 차려도 되는 곳에서 쓰는 게 비격식체예요. 자, 그럼 격식체에서 하십시오체, 읍시오체는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거는 군대에서 쓰는 거예요. 군대에서 단학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게 하십시오체예요. 자, 그 다음에 하오체는 뭐냐면 우리 사극을 봤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양반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편이 좀 더 아내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것 좀 드시오 이렇게 할 때, 나 이제 좀 가겠소, 차 한 잔 드시오 이렇게 할 때 오. 사극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하계체는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쓰는 거예요. 장인어른 입장에서 사위도, 어쨌든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해서 약간은 내 친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거리가 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접해주는 하계체. 자네 이거 좀 먹게 이렇게 할 때 하계체. 아니면은 교수님이, 대학생 되면 교수님이 여러분이 성인이다 보니까 학생에게 하계체를 쓸 수도 있어요. 자네는 뭐 이거 좋아하지 않나? 이거 좀 마셔보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헤라체는 우리가 선생님이 학생에게 쓰는 거 있죠? 지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라. 자, 그거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해요체는 여러분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쓰죠. 해요체는, 자, 그 다음에 해체는 친구끼리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기억을 하는 게 좀 더 좋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게 하십시오, 읍시오 말 쓰고, 하옵체는 오, 하옵, 드시오, 하계체 들게, 헤라체는 먹어라, 해라, 그 다음에 해요체는 선생님 뭐 해요, 요, 그 다음에 해체는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쓰는 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신 같으면은 일반적인 상대 높임의 표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제시된 표가 나오는데, 이게 내신 같으면 이게 어떤 거야? 하우체니, 하계체니, 헤라체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수능은 이걸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격식체, 비격식체. 아까 얘기했었죠? 격식을 많이 쓰는 자리에서는 격식체, 그 다음에 격식을 덜 차려도 되는 때는 비격식체인데요.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도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섞어 쓸 수 있어요. 동일한 인물 관계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섞어 쓸 수 있다는 거죠. 섞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예문인데요. 어떤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제 사귀고 있었어요. 사귀고 있었는데 이제 남학생이 우리 이거 영화, 여학생이 기획해.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뭐 보러 가자라고 하니까 남학생이 그거 나랑 봤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반말을 쓰고 있죠. 해체를 써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학생이 누구랑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학생은 여학생은 남학생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누구랑 보셨습니까? 누구랑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체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리 관계가 있을 때는 이제 격식체를 쓰고 거리 관계가 이제 가까울 때는 비격식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 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개그맨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개그맨 선후배가 있는데 선후배가 서로 이제 반말을 할 수 있겠죠? 형 동생인데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 나가서는 또 격식체로 서로 높임말 쓰잖아요. 그 동일한 관계도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격식체니 비격식체니 이런 걸 섞어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상대 높임 실현 방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할 수 있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자, 상대 높임 끝나고 이제 주어,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문장의 주인공. 자, 그랬을 때 주체 높임 나타내는 거 조사께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쓰는 것이죠. 할아버지께서 용도는 주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높임의 전미사 님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수어휘를 나타내는 특수어휘,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적을까요? 먹다를 높이는 거죠. 먹다를 높이면은 잡수다. 여러분이 잡수다라는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잡수다라는 말 있어요. 자, 높이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잡수다라고 하지만 잡수에다가 시를 붙여가지고 잡수시다를 쓰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가 사실은 할아버지께서 뭐 진지를 잡수시다 해가지고 이때 시는 여기 나오듯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거든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그래서 이게 잡수다랑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합쳐져서 잡수시다는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잡수시다에서 시는 원래는 이제 잡수다에 시가 붙은 거고 이렇게 굳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잡수다 해도 되고 잡수시다 해도 괜찮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단을 높여볼게요. 자물자단. 자단을 높이게 되면은 이때 주무시다가 되잖아요. 자, 주무시다가 있는데 이때 시가 혹시 주체 높임 선어말을 합쳐진 건가요? 원래는 안 그런 건데? 자, 여기 볼까요? 주무다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주무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주무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런 단어는 없기 때문에 주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주무시다는 하나의 단어. 자, 그 다음에 뒤에 아버지께서는 지금 댁에 계신다. 계신다. 이따를 높인 계신다를 쓰고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를 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말씀은 두 가지죠. 그쵸? 남의 말을 높일 때도 말씀을 쓰고 자기 말을 낮출 때도 말씀을 써요. 교수님 말씀을 먼저 듣겠다. 그럼 교수님의 원래 말이잖아요. 교수님의 말을 높인 것이 지금 말씀이죠. 그쵸?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제 말을 전하겠습니다. 자기의 말은 낮춤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낮춰서 자기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말을 높여서 말씀이 요 말씀은 자기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낮춰서 말씀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어요. 자, 직접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마트에 가시다 그냥 직접적으로 높였죠. 간접 높임은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자, 이 관련된 대상을 높여 이 부분이 수단이에요. 최종적으로 주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어 높이는 게 목적인데 특이하게도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서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선생님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선생님의 말이잖아요. 선생님이 뱉었던 말, 선생님의 말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선생님을 높인 것이고요. 할아버지께서는 발이 아프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발을 높인 거예요. 할아버지 발을 높임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할아버지를 높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할머니 귀를 높여서 최종적으로 할머니 그 자체를 높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실현 방법에 보면은요, 특수어휘를 쓰지 않고 의시로만 실현된다. 아주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직접 높임일 때는 특수어휘 써도 되거든요. 근데 간접 높임일 때는 특수어휘를 쓰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시는 쓸 수 있어요. 시는 쓸 수 있는데 특수어휘 쓸 수 없어요. 자, 직접 높임일 때는 특수어휘도 쓰고 시도 쓰고, 근데 간접 높임일 때는 특수어휘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는 쓸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선생님의 딸이 4살이고 나는 고3이기 때문에 사실 딸을 높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딸을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 간접 높임인 거예요. 이때 따님이 계시다 하면 뒤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특수어휘를 쓸 수 없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단 되지만 계시단 안 되는 거예요. 간접 높임일 때 특수어휘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객체 높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문장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상대 높임은 우리 대화 상황에서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 상대 높임이라면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은 문장이에요. 문장. 그들이 내뱉고 있는 그 문장 속에서 누구를 높이느냐인데 이번에 객체를 높이는 건데요.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예요. 객체의 뜻은 스스로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어와 부사어인데요. 나는 빵을 먹는다. 나는 빵을 먹는다. 여기 보면은 서술어 행위가 영향을 미친 대상이 목적어. 그쵸? 그러니까 서술어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거 목적어랑 부사어 보이죠? 서술어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객체예요. 자, 그 다음에 실현 방법은 높임에 부사격 조사 깨를 쓴다는 거. 에게 대신에 깨를 쓰는 것이죠. 나는 선생님에게 과외를 아니고 선생님께 과외를 드리는 거예요. 자, 높임의 전미사는 임을 쓰기도 하고 특수어휘 이런 어휘들을 쓰죠. 아버지를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여기에서 조사 깨소를 쓰고 얘는 깨를 써요. 얘는 선어말 어미 의시를 쓰고 얘는 선어말 어미로 높이진 않죠. 임 사용 가능하고요. 특수어휘도 사용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대, 주체, 객체를 헷갈려 해서 요걸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귀로 듣고 있죠. 아버지는 청자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니까 아버지를 높여야겠죠. 아버지, 할머니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잖아요. 상대. 도착하셨습니다. 옵니다는 지금 상대 높임인 거예요. 말을 듣는 아버지를 높인 것이죠. 자, 그럼 할머니께서 이제는 문장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을 높이고 낮추는 건데 주체와 객체는 문장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문장의 주인공 누구예요? 할머니가 도착하시다 라는 문장. 할머니가 주인공이죠. 문장의 주인공이 할머니예요. 주체. 그러면 깨소라고 하는 거는 주체 높임이죠. 도착하시다, 하셨습니다, 하시었습니다 거든요. 그럼 이때 시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죠? 얘도 이때 시라고 하는 것도 주체 높임이죠.
할머니를 높이는 것이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상대죠, 상대방.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내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보다 높으니까 나를 낮추죠. 나 대신에 제가, 그럼 주체, 이거는 상대 높임이죠. 할머니를 모시고, 자, 읍니다. 자, 아버지 높이네요. 상대 높임. 그리고 지금 할머니를 목적어죠. 그쵸?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라 그러네요. 얘가 객체 높임이죠. 자,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높임 표현. 높여야 할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않으면 안 되죠. 선생님께서 감기가 들었다 하면 안 되죠. 드셨다죠. 자, 그 선생님 높여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걸 이라고 해야겠죠. 자, 요거까지는 다 됐는데, 간접 높임 관련해서 여기에서 할아버지는 머리가 세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간접 높임 해야 되죠. 머리를 높여서 할아버지 높여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높여야 할 대상을 잘못 높인 경우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말씀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싶은 간접 높임을 하려면 여기에 특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시를 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높인 경우 철수야, 선생님 너 빨리 오시래. 요거 이제 실수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너 빨리 오시래. 너를 높일 필요 없죠. 철수를 높일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죠. 오라고 하셔. 선생님 말씀하셨어.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이쪽 보면은 참 애매해요. 아니 아까 간접 높임에서 딸을 높여서 선생님 높이라고 했는데 딸을 높여서 선생님 높이는 선생님은 따님이 있으시다. 그거는 괜찮은데 딸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과도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햄버거를 높일 필요 없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햄버거 그거 고객 거 아니냐. 그 햄버거 높여서 고객 높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사실 과도한 높임이라고 그래요. 과도한 높임. 과도한 높임은 기준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 간접 높임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높임은 그냥 예문을 보고 이 정도는 과도하다고 보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수능에 나올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예문으로 나오겠죠. 간접 높임하고 이제 과도한 높임 같이 다루게 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게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정도 급은 과도하다. 예문으로 그냥 봐놓고 높임법 문제를 풀 때 예시를 보면은요. 격조사를 사용한 거 격조사 사용하면은 이제 뭐 주어가 뭔지 목적어 뭔지 부사가 뭔지 잘 보이죠. 근데 격조사 생략했는 경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격조사 복원해서 봐야 돼요.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그러면 이거는 격조사가 있으니까 그냥 노드로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할머니 모시고도 괜찮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격조사를 복원해보세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문장에서 목적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복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보조사. 나는 할아버지도 모셨지만 할머니도 모시고 할아버지도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격조사가 이제 보조사가 있을 때도 그걸 격조사로 여러분이 치환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할머니도가 목적어네를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계속 격조사 쪽으로 복원하고 치환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높임법은 다 끝났어요. 내신 때보다는 덜 까다로울 수 있어요. 오히려. 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또 다양한 문제로 또 우리 높임 표현 열심히 연습해보세요. 고생했어요.